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사실상 궤변만을 늘어놓는 이 소피스트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고, 그리스에서 탄생한 이 민주주의는 본래의 탁월성을 잃고 중우정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소크라테스는 직접 길거리로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아주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시 청년들에게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주의자, 당시 기득권층에게 소크라테스가 곱게 보였을 리가 없죠. 결국에 소크라테스는 고발을 당해요.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 그리고 신을 섬기지 않는 불경죄, 이 두 개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또 형벌을 책정하는 방식은 이 피고소인들이 배심원 앞에서 스스로 변론을 하면 배심원들이 이를 듣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아테네 법정에 나가서 배심원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이 번역본에서는 제목이 변명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상 변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이 아테네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여기 와 있다는 점을 거의 의식을 하지 않아요. 법정에 서서 또 하나의 철학 강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굉장히 멋있죠. 당시 혼란에 빠져있던 이 아테네가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1차 변론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해온 이 철학 활동이 저 하늘을 우러러서 단 한 점 부끄럼도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이 신을 섬기지 않은 불경죄, 이것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을 하려고 하죠. 더불어서 그리스가 하루빨리 이 지금의 혼탁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는 이 절실한 심정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1차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선방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여론도 생기고 동정 여론도 좀 생기고요. 그런데 이 2차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좀 오바를 하게 돼요. 자신이 유공자로 대우받아야 한다, 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보수주의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나는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라,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죠. 결국 2차 변론 후에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억울하게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고소를 당하고 약간 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끌려간 거죠. 그 죄목도 납득이 안 되는 제목. 청년들은 오히려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모함, 당시 높으신 분들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밖에 없죠. 일단 억울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좋지 못한 감정들로부터 지배당하기가 쉬운 상황이죠. 아무리 억울함이 크더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더 크게 지배하기가 쉽죠.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기가 쉬워요.
목숨만은 살려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했다. 이렇게 빌었다면 소크라테스는 사형까지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이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탈옥한다. 도망나는 거죠. 2번 무조건 버틴다. 버티다가 사형당하겠죠. 3번 담담하게 형 집행을 받는다. 역시 죽는 거죠. 그리고 4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무조건 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섣불리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억울함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이 3번을 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1번이나 2번 했을 것 같아요. 3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했죠. 이 3번. 담담하게 독배를 들이마셔서 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당시 소크라테스에 대한 회유도 당연히 있었죠. 이 재판관들은 더 이상 소크라테스가 길거리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철학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던 거죠.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걸 덥석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걸 덥석 받았다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한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일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소크라테스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쉽게 말하면 철학밖에 모르는 바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이 철학 활동이 잘못된 것이었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빌어버리면 나는 잘못 살았다. 나의 일평생은 잘못된 것이었다. X표를 스스로 치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일평생을 바친 이 철학 활동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독배를 들이마심으로써 입증을 하게 되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쨌든 간에 70여 년을 아테네의 시민으로 살아온 것은 아테네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아테네 사회 구성원들은 합의에 의해서 정의로운 것이라고 법률을 세웠다. 그런데 내가 법 판결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나아가서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법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힘없는 한 개인이 여러 사람, 즉 세력을 이룬 이 사람들의 모함과 중상, 그리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로 하여금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죠. 이렇게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한 이 플라톤이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민주주의가 중의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큰 정치 체제다라는 점을 그렇게나 경고를 하게 된 거죠. 잘못된 법 판결과 집행으로 인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아깝게 희생된 것은 이 아테네에게도 굉장한 불행이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이러한 잘못된 법 판결에 불복을 하고 만약에 들고 일어났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플라톤의 위대한 철학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죠.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혼탁한 혼란기에 진정한 진리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찾음으로써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했던 위대한 철학자가 정말 희대의 죽일 놈, 정말 나쁜 놈으로 매도를 당하고 실제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